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정부가 결혼 장려를 위해 결혼자금 증여분에 대한 증여 공제 금액을 상향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예비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지원을 받는 자금에 대해서 증여세의 세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을 투자하는 관점에서도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조심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비법, 김성범 세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증여재산 공제 내용이 어떤 건지 기본적인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다들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보셨겠지만 네.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10년간 5천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5천만 원이라는 기준 금액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이 5천만 원을 1억 원을 상향시켜 보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국회의원 입법 발의가 들어갔었는데 네. 아직 그건 통과된 게 아닌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1억으로 바뀐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여전히 5천만 원이라는 점 참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바뀌지 않았다. 네, 그렇군요. 이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 과세 표준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네, 다들 이제 증여재산 공제는 잘 아시는데 이 공제를 바탕으로 혹시나 증여세를 내야 된다면은 정확히 얼마를 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세율을 알려드릴 텐데요. 크게 5가지가 나뉘어 있습니다. 최저 10%부터 최대 50%의 증여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간혹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드릴 때 너무 현금 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탈세하려 하지 마시고 1억까지는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다 보니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라라고 제안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결혼할 때 사는 혼수 용품도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네.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예외적으로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비과세라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네. 그 비과세에서 혼수용품으로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챙기셔야 될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럼 혼수용품으로 비과세가 가능한 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이게 세법상 혼수용품이 무엇인지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한테 주는 모든 게 혼수용품이다라고 믿고 싶겠지만 네. 우리 세법에서는 이제 일상적인 가전제품 등 네. 이제 가사용품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사치품이라든지 자동차 또는 주택과 관련된 자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지 않고 과세됩니다. 네, 그렇다면 뭐 청소기나 냉장고 같은 이런 용품은 뭐 비과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결혼식에서 또 받게 되는 축의금이 있잖아요. 이 축의금과 관련해서도 주의할 상황이 있다고요? 네, 보통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은 좀 황당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축의금을 받아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한테 모두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축의금 중에서 자녀분은 자녀한테 주고 본인한테 온 것은 본인들이 가져가신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축의금은 이게 다 기본적으로 증여세 비과세 아니야?라고 했을 때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녀의 지인과 관련된 축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부모님과 관련된 축의금은 증여세가 과세된다라는 게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부모님과 관련된 지인인지 어떻게 판별을 할 수가 있나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네. 우리가 이제 예식장 가보면은 네.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돈을 받고 기록해 주실 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축의금 명단을 잘 보관하셨다가 혹시나 국세청에서 뭐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셨다. 그랬을 때 그 명단을 제출해서 입증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어려서부터 알았던 분이다라고 해도 그렇게 될까요? 가장 애매모호한 분인데요. 네. 아버님 지인이긴 하지만 나도 아는 분일 수도 네, 있는데 삼촌, 함촌 네. 하면서 불렀던 지인일 수도 있는데 막 그렇게 완전 세밀하게 해서 실제 부딪힌 적은 없다 보니 네. 제가 정확하게 OX에 답은 못 드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본인의 지인인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은 다 증여세가 비과세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면요. 결혼식장 비용과 가전제품 이런 거는 비과세 항목이고 집이나 차 같은 경우는 과세 대상이니까 신혼부부가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절세 전략을 세울 때 비과세 항목은 부모님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투자하는 게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가장 세금을 안 내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네. 첫 번째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활용하자.
그럼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5천만 원 조용은 10년간 내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조용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우리 신혼부부 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번에 도움받는 결혼 자금뿐만 아니라 내가 과거에 부모님한테 따로 뭐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지를 잘 검토하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아, 다 포함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혼수용품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한데 세법상 비과세가 인정되는 혼수용품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네. 대표적인 예시로 아까 말했던 뭐 가전제품이 있고요. 또 말씀 안 드린 것 중 하나가 결혼식장 비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최대한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여세 세율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무작정 세금을 안 내는 방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10%의 낮은 세율을 활용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결혼식장 비용, 가전제품은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면 오히려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호화 품목은 당연히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예비 신혼부부들이 고민하는 사안 중에 하나가 혼인신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언제 혼인신고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적인 측면에서 혼인신고를 언제 하는 게 유리할까요? 네, 일단 대부분 이 고민을 하시게 된 이유가 세금 외에 대출도 있겠지만 네. 세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 우리가 주택을 취득하게 됐을 때 네, 특히 주택을 취득할 때 언제 혼인신고를 하는 게 유리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부터 말씀드려 본다면은 네. 이제 취득세의 경우에는 가급적 좀 혼인 신고하기 전에 뭐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유리한 게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 주택의 경우는 주택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네. 이런 걸 말씀드리는데요. 만약에 무주택자인 신혼부부가 이제 주택을 사는 경우라면은 중과세 적용이 아무래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뭐 단독명을 사시든 혹은 뭐 공동명을 사시게 되든 뭘 사시든 좀 무관합니다. 네, 그 중과세율이 몇 %가 적용되고 이런 상세한 부분을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우리 중과세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8% 또는 12%인데요. 네. 그럼 이게 어쩔 때 적용되냐라고 하시면은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세 번째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번째 취득할 때 8%고요. 그 외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뭐 네 번째 이상 주택을 취득하거나 혹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세 번째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 12% 적용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언제 혼인신고를 하는 게 유리할까요? 지금 이 질문이 나오게 된 계기는 네. 올해 지방세법이 바뀌기 전에 약간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주택 중과세를 판정한 시점은 그 주택에 대한 잔금을 치른 시점입니다. 근데 분양권은 그래서 내가 만약 분양권에 당첨됐다. 그럼 분양권 계약일 기준으로 네. 주택수를 판정하거든요. 그럼 어떤 이제 리스크가 있었냐면 혼인 신고하기 전에 배우자가 분양권이 당첨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이 분양권에 대한 잔금을 치르기 전에 혼인 신고를 해서 이제 배우자의 주택 수가 합쳐지다 보니까 이제 중과세가 되는 문제가 있었었는데 다행히 올해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분양권 취득 당시에 일반 다른 배우자가 주택이 있었다면 그 배우자의 주택 수는 무시하고 순수하게 나의 주택 수만 보면 된다라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혼인 신고를 늦출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혼인신고 전이면 그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산세율 특례는 뭐가 있는지도 살펴볼까요? 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세법에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 경우에는 두 가지 혜택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주택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작가액 비율을 적용해서 과세 표준이 산정되는데요. 이 공정시작가액 비율이 올해 기준으로는 현재 60%입니다. 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 경우에는 최저 43%부터 최대 45%가 적용되고요. 두 번째로는 세율이 감면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는 최저 0.1%부터 최대 0.4%가 적용되는데 각각의 구간에서 0.05%씩 세율을 감해주는 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네, 이게 특이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재산세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주택자와 1주택자가 네. 혼인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1세대 2주택이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특례세율 적용이 안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혼인 신고한 날부터 5년간은 예외적으로 이 특례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근데 해줄 거면 다 해주면 좋은데 네. 두 채 중에서 이제 한 채만 적용된다는 게 특이한 포인트고요. 네. 그러면 뭘 적용해 주냐라고 했을 때 두 채 중에서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을 우선은 적용해주고 혹시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부가 선택한 주택 그 한 채에 대해서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도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한 채를 적용해 준다는 게 유리한 점이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신혼부부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결국 공동명의로 구입해서 세금을 절세하고 싶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이실 텐데요. 네. 그러면 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포인트가 어떤 세금이냐를 파악하시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네. 거기서 말씀드리면 일단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에는 단독 명의로 취득하든 혹은 공동 명의로 취득하든 뭐 세금을 별로 절세할 포인트는 없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 절세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가장 쉬운 양도소득세를 설명드려 본다면은 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에 한 건을 팔 때마다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되는데요. 만약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했다. 그럼 각자 지부에서 각각 250만 원, 250만 원 기본공제가 적용된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 양도소득세도 양도 차익에 따라서 최저 6%부터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네. 한 명이 단독명의 취득했다. 그럼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만약에 공동명을 하게 됐을 때는 이 가세 표준이 분산됨에 따라서 네. 낮은 세율을 두 번 낼 수도 있고요. 높은 누진세율을 낮출 수 있는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어떤가요? 종부세도 사실 주택수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종부세법이 개정되면서 기본공제 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중과세율 적용이 이제 12억 이하까지는 적용 안 되다 보니까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일반적인 관점 말씀드리면 큰 특이사항이 없으면 종부세도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10년간 별도 세대로 본다고요? 요거에는 이제 다들 오해하신 게 있는데 네. 재산세가 됐든 종부세가 됐든 혹은 양도세에서 비과세 특례가 됐든 모두 5년을 기준으로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는 김성범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돈벌자와 함께 여러분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그날까지 1111 11시 11분에 다시 찾아와 주시죠.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